별다른 이유는 없었으나 2019년 3분기 실적 부진으로 인해 52주 최저가를 찍어버리고 말았던 빙그레. 물론 이 기회에 빙그레의 주식을 사들인 사람들도 많았으나 아무리 빙그레의 주식이라도 코로나의 격상과 함께 사람들은 똥줄이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2월 24일 빙그레의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 한 장의 사진이 올라오는데요. 무슨 사춘기 소녀들이 읽는 인터넷 소설 표지 같네요. 안녕이라는 짧은 글과 함께 올라온 이 사진은 큰 화제를 몰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약간의 팔로워 수 감소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빙그레의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는 그림 속 남자의 싸이월드 감성 글귀와 셀카 컨셉 일러스트가 계속해서 업로드 되었습니다. 이를 접한 사람들은 빙그레 계정 해킹됐냐, 마케팅 담당자가 퇴사 직전이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잠시 당혹스러운 컨셉의 포스팅이 올라오던 중 드디어 남자의 정체를 공개하는 글이 포스팅됩니다. 남자의 정체는 바로 빙그레 왕국의 차기 왕위 계승자 빙그레우스 더 마시스. 빙그레우스 더 마시스. 정말 지독한 컨셉입니다. 아무튼 바로 이 시점부터 빙그레 계정에서는 빙그레 왕국의 세계관이 펼쳐지기 시작하는데요. 주인공 빙그레우스 더 마시스는 국왕인 아버지의 명을 받아 인스타그램 계정 관리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빙그레의 계정 팔로워 수가 증가해야만 왕위를 계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빙그레의 계정은 마치 빙그레우스의 개인 계정인 듯 그의 왕국 생활을 일상 포스팅처럼 보여주며 운영이 됩니다. 이 왕국 안에는 빙그레의 제품 이름을 딴 캐릭터가 여럿 등장하는데요. 간단하게 대표적인 캐릭터들을 설명해드리자면 농사일을 하는 것 같은 비비빅, 왕국의 가장 오래된 비서 투게더리 고리경, 귀여움 담당 느낌의 꽃게랑, 엘프를 연상케 하는 옹떼 메로나 부르장, 올떼 메로나 드립, 왕국의 호위무사 더위사냥, 열쇠공 끌레도르 등이 있습니다. 이거 뭐 만화를 그리려고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후에 반응이 좋아서 빙그레 메이커를 위하여 라는 애니메이션 뮤지컬까지 공개하게 됩니다. 이 역시 엄청난 반응을 가져왔고 유튜브 게시글에는 660만 회의 조회수, 7,700개의 댓글과 2.9만 개의 좋아요가 달립니다. 바이럴 대성공인 셈이죠. 이렇게 빙그레 왕국의 세계관을 통해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한 결과 첫 게시글 이후 3주 만에 팔로워 수 17,000명 증가, 무수히 많은 댓글과 공유,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차트 석권 등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현재 빙그레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의 팔로워 수는 무려 15만 명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후 수직 하락 중이던 빙그레의 주가 역시 다시금 상승하더니 기존 빙그레의 페이스로 올라왔습니다. 물론 다른 제과 기업들 역시 비슷한 시기로 안정을 되찾았으니 이 현상이 꼭 빙그레우스 덕이라고 확신하지는 못할 것 같네요. 하지만 이런 계정 운영이 재미있는 점은 사람들은 마치 빙그레우스 더 마시스와 직접 소통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브랜드 계정에 대한 친밀도가 엄청나게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빙그레는 이전에도 명품 패션 브랜드의 이미지를 따온 꽃뜨개랑이라는 의류 브랜드를 론칭하며 참신한 마케팅 프로젝트로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 꽃뜨개랑이라는 고급스러운 이름의 어원은 바로 꽃게랑. 또한 명품스러운 이 로고 역시 꽃게랑 과자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빙그레 왕국과 꽃뜨개랑의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두 개의 프로젝트 모두 가상의 컨셉트를 소비자들이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 반영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빙그레 왕국의 경우 가상의 세계관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현존하고 있는 공간처럼 끌어와 소비자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냈으며, 꽃뜨개랑의 경우 천재 디자이너 고개랑의 명품 브랜드라는 가상의 브랜드를 현실에서 론칭하며 소비자들이 직접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는 이벤트였습니다. 더욱 와닿는 사례로는 인기 유튜버 꽈뚜룹, 펭수, 유산슬 등이 있는데 이런 부캐 문화의 기업 버전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부캐 마케팅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하며 이러한 부캐 문화가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를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멀티 페르소나라고 얘기하는데,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페르소나라는 단어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브랜드의 정체성 정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페르소나를 정립하는 것은 브랜드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까다로운 작업인데요. 페르소나를 정립하는 것, 즉 브랜드의 이미지를 포지셔닝 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 한번 정립이 된 페르소나는 쉽게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강함의 상징인 언더아머에서 갑자기 귀여운 아이들의 잠옷을 판다면 쉽게 상상이 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이 멀티 페르소나는 브랜드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활용하기 좋은 개념입니다. 방송밖에 모르는 국민 MC 유재석 씨가 유산슬이라는 새로운 페르소나로서 활동하는 모습이 오히려 신선해 보이고 새로운 타겟을 발굴해낸 것처럼 기업들 역시 기존의 타겟에서 더 넓은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점이 있습니다.
멀티 페르소나 개념의 마케팅이 화제성이 있는 건 알겠는데 과연 판매 확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이는 빙그레의 마케팅 담당자도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건 직접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였더라도 한 기업의 콘텐츠가 긍정적으로 화제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든 기업의 마케팅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온오프라인 모든 마케팅 과정의 베이스에는 니즈와 노출이 깔려 있는데 학생에게는 필기 도구가 필요하고 운동선수들에게는 스포츠웨어가 필요하듯 니즈는 타겟을 구성하는 기본이 되며 노출은 그들에게 우리를 인지시킬 수 있는 기본이 됩니다. 그런데 브랜드의 정체성이 여러 가지의 형태로 표현이 된다면 여러 가지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니즈를 찾을 수 있으며 화제성은 해당 니즈를 가지고 있는 시장에 바이럴 노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의 사견으로는 브랜드의 한 가지 정체성에서 벗어난 부수창구 발견과 화제성을 이용한 직접 유입 프로모션 등의 가능성에 대한 투자로서 멀티 페르소나를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빙그레 왕국, 꽃들개랑 등의 멀티 페르소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나며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마케팅의 재미있는 이슈들과 다양한 지식들을 배우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